기술 지문인데 물리 지문과 과학 지문은 사실 유사하고 둘이 같이 엮일 때도 많지만 뭐냐? 정보량 일단 많다는. 너무 뭐가 많이 나와. 그럼 정보량이 많다는 건 기억할 게 많다는 거고 기억을 하려면 효율적으로 좀 분석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 구분을 하고 분류를 하고 하면서 묶어놔야 돼요. 그럼 자 기술은 뭘 기준으로 묶을 수 있을까? 그때 기술 하면 생각이 나오는 거 있잖아. 뭐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분석을 뭘 하는 거야? 분석이라는 게 언제 사용해? 어떤 대상의 무엇을 얘기할 때 그게 뭔데? 그렇지. 구조. 그러니까 구조나 뭐 부품 같은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뭐 분석 방법을 사용하고 해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과 구조를 왜 얘기하는가요? 왜 얘기해? 뭘 보여주려고? 부품이라는 건 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따 볼 거지만 시작하자마자 자전거가 나오네요. 그럼 이거는 자전거에 대해 얘기하겠지. 자전거 부품을 왜 얘기하고 왜 필요할까? 그렇지. 어떻게 작동하는가? 작동 원리를 설명하려는. 그래서 그 작동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글이 될 거고 작동 원리라는 거는 뭐 인과 같은 걸 좀 중심으로 보면은 좀 더 좋겠죠. 요 부분까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도 많이 보면서 비문학들을 분야별로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은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라는 게 있습니다. 뭐 구분도 사용해도 되고 그럼 자 이걸 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먼저 분석하고 뒤에 문제까지 푸는데 4분을 드릴 텐데요. 밑에 보시면 여기 그림이 나오죠. 그림 자료가 있고 그다음 문제에도 뭐가 있어? 그림 자료가 있어. 그럼 그림 자료를 해석하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을 거고 그걸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4분 드리겠습니다. 중심 내용 찾고 화제 찾고
자, 다시 봅시다. 자, 일단 1분 단에서 우리는 중심을 찾아야 된다고. 중심은 뭘 찾았어? 너네 찾은 건 뭔데? 자전거. 일단 자전거 나오긴 나오지. 자전거는 연료를 사용하거나 외부의 다른 동력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오로지 인간의 힘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체크할 게 뭐야? 일단 연료를 사용해야 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이용하지 않고니까. 외부의 다른 동력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데. 그럼 외부의 다른 동력 기관 이용 안 해. 그럼 뭘 이용한다? 인간. 그게 뭐야? 외부의 다른 동력 기관 이용하시니까 어디? 바깥은 이용 안 하면은 안에는 이용한다는 거죠. 그렇지? 내부의 힘은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그게 뭔데? 인간의 힘을 일단 사용한다는 거죠. 인간의 힘을 이용한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근데 자,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거는 무엇을 구분할 수 있어? 설명 방법 중에 인과. 인과. 또 앞에 게 인이야, 뒤에 게 인이야. 인간의 힘을 이동한다는 게 원인이 돼서 건강과 환경을 지킬 수 있다. 알겠죠? 근데 그 다음에 그런 데가 나오잖아. 그런 데를 뭐라고 했어? 전환이라고 해, 전환. 이야기의 방향을 바꾸겠다라는 얘기인데요. 고정기어로 움직이는 자전거는 오르막을 오르기 힘들고 평지에서도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 한계가 있답니다. 그럼 이것도 그렇지. 자, 고정기어로 움직이는 자전거는 이라는 건 이 자전거는 고정기어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르기 힘들고 평지에서 빠른 속도가 나기 힘들다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인과 결과가 된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한계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뭐로 인식해야 돼?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구나. 고정기하는 문제점이 있어. 라는 거지. 근데 설명문에서 문제점을 나왔다는 건 이에 따른 해결책도 당연히 제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해결책 얻습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자전거의 변속기래.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변속기라는 것이 뭐라고? 이 문제점의 해결책이고 라고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뭐가 나와? 변속기는 속도를 바꿔주는 기계로 정확하게는 속도와 함께 구동력을 조절하는 장치이다 라고 했죠. A란 B를 의미한다. 이것도 변속기의 정의인 거지. 그러면 우리는 자전거 그 중에서도 자전거의 변속기에 대한 게 중심 화제가 될 거라는 얘기고 그 다음 뭘 또 알 수 있어 여기서 정보가 정의 말고 정의 내부에서 뭘 할 수 있는데 변속기 역할이 뭔데? 뭘 조절한대? 뭐랑 뭐? 속도와 기동력. 구동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거 두 개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내서 봅시다 그러면. 작은 힘을 증폭시켜 큰 힘을 내게 하거나 반대로 힘을 줄여서 전달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조절이라고 하죠. 조절. 근데 작은 힘을 증폭시킨대. 혹은 힘을 줄인대.
이렇게 늘릴 수,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자전거의 변속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으며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것일까? 어떤 구조라는 거는 이 부품을 분석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어떤 원리라는 것은 인과가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볼 수 있다는 거야. 자전거에는 페달과 연결된 앞쪽 기어와 뒷바퀴와 연결된 뒤쪽 기어가 있다. 뒷바퀴 쪽 기어는 크기가 다른 여러 장의 톱니바퀴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쪽 기어의 톱니바퀴와 뒤쪽 기어의 톱니바퀴들이 맞물리면서 다양한 힘과 속도를 만들어낸답니다. 여기서 둘의 차이점이 나오잖아. 어떤 차이가 있어? 앞쪽과 뒤쪽의 차이. 뭐 있어? 앞쪽은 페달과 연결돼 있고 뒤쪽은 뒷바퀴와 연결돼 있대요. 근데 또 다른 차이가 있지. 그 마지막 문장에. 이 1문단의 마지막 문장. 봐봐. 힘과 속도는 그 전에. 어떤 차이가 있어? 얘는 톱니바퀴라고 돼 있잖아. 얘는 톱니바퀴들이라는 거지. 뒤쪽에는 여러 개가 있다는 거야. 뒤쪽 기어에는 바퀴가 여러 개구나 하는 정보를 머릿속에 넣을 수가 있다는 거야. 이걸 단순히 읽을 때 이게 줄을 읽는 게 아니라 이런 정보들을 머릿속에 넣고 넘어가야 이해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작동하는 것일까? 내가 물어보고 바로 답이 나오는 이 문답의 형식을 사용해서 발명을 한다는 거. 그럼 다시 올라와서 보자. 지금 여기 보면 속도와 함께 구동력을 조절하는 두 가지 얘기가 있었지. 힘, 역은 힘이잖아. 힘과 속도를 조절한대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더 여기 얘기하잖아. 다양한 힘과 속도를 만들어낸다고. 여기서 여기는 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걸 우리가 재진출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이야기하는 것인 거야. 재진출. 연속되기까지는 답이 되는 거죠. 여기서 다. 이게 1문단의 내용이야. 결국 1문단은 변속기라는 얘기를 할 거고 변속기의 해결책이니까 그 해결책은 속도와 힘을 조절하는 거다. 라는 걸 두 번 얘기하면서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다음 2문단 가자. 톱니바퀴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힘과 속도에는 물리 법칙이 숨겨져 있다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양한 힘과 속도란 말이 또 나오죠. 지금 여기서 속도와 구동력을 얘기했어. 그리고 내려와서 다양한 힘과 속도를 만들어내는데 그리고 또 한 번 더 연결되는 거지. 여기서. 근데 여기서 뭐가 있어? 물리 법칙이 있답니다. 멈춰 있는 물체를 회전시키거나 회전하고 있는 물체의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토크가 필요하대요. 그럼 여기서는 동그라미 쳐주고 중심 얘기될 거니까 이 토크는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하여 커진다.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같은 말이 나오면은 여기 무조건 체크해줘야 돼. 왜? 커지고 작아지고는 수치잖아. 그럼 수치를 물어보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럼 우리 옆에 적어놓을 수가 있지. 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지면 뭐가 올라간다고? 뭐가 올라가고? 토크가 올라간다. 라고 분할 했다는 거야. 찾아봅시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올라가는지. 자전거의 경우 페달 돌리면 앞쪽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이와 체인으로 연결된 뒤쪽의 톱니바퀴도 돌아가게 된다. 앞쪽이 들어가면 뒤쪽도 돌아간다. 같은 힘으로 페달을 돌리더라도 앞쪽 기어가 회전축으로부터 거리가 먼 뒤쪽 큰 톱니바퀴와 맞물릴 때 토크가 커지므로 그렇지. 여기서 우리가 방금 설명했잖아. 거리가 멀어지면 토크가 커진다고. 거리가 뒤쪽에 더 크니까 더 멀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 토크가 강해진대. 근데 토크가 강해지면은 회전시키거나 회전하고 있는 물체를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더 쉽게 페달을 굴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 같은 힘을 주더라도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 우리가 즉 같은 거 찾아 뭐라고 했죠? 요약이라고. 암대 요약. 비교적 작은 힘을 들이고도 오르막을 쉽게 오를 수 있다. 라는 결론에 들어가는 거지. 왜 토크가 커지니까 힘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뭐가 나와? 반대로. 위쪽이 뒤쪽 기어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앞쪽 기어가 왼쪽부터 거리가 가까운 뒤쪽 작은 톱니바퀴 거리가 가까운 작은 톱니바퀴와 맞물릴 때는 토크가 작아지므로 페달을 굴릴 때 더 많은 힘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옆에 이제 수식을 비교를 해보자면 자, 이 관계에서 이게 힘이 토크가 커지면 어떻게 해야 돼? 거리가 멀고 그리고 어디? 뒤쪽 큰 톱니바퀴와 연결돼. 그러니까 멀고 큰 톱니바퀴와 연결돼야 얘네는 커지는 거. 인 거고 반대로 쓰면 되지. 가깝고 작은 톱니바퀴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토크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거리랑 토크는 비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 지금 얘대 요 수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옆에 있는 비례로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밑에 보자. 그리고 자전거의 속도는 자 자전거의 속도는이 그리고 뒤에 나왔잖아. 그리고는 플러스 부가 설명이지 부연 설명이잖아. 순접이지. 그러니까 여기 속도 나온다는 건 앞에서 무슨 얘기했다는 거야? 무슨 얘기했다는 거야? 봐봐. 우리가 들어갈 때 뭐라고 했어? 다양한 힘과 속도를 만들어내는데. 근데 이 밑에는 속도 얘기를 할 거래. 그렇지. 위에 얘기는 힘 얘기였다. 이건 힘에 관련된 얘기였던 거. 구동력. 뒤쪽 톱니바퀴 회전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여기 있죠. 회전수가 커지면 속도는 빨라진대. 그럼 위랑 마찬가지로 회전수 커지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 그걸 이제 상세한 설명인 예시로 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페달 있는 앞쪽 기어의 톱니가 30개, 뒤쪽 큰 기어의 톱니가 20개, 작은 기어의 톱니가 10개라고 할 때 이들은 체인으로 물려 있으므로 페달 있는 쪽의 기어가 한 바퀴 돌 때 뒤쪽의 큰 톱니바퀴는 1과 2분의 1바퀴, 작은 톱니바퀴는 3바퀴를 돌게 됩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뭔 얘기냐? 자, 제일 큰 게 30개지. 그러면 어떻게 돼? 한 바퀴가 다 돌 동안은 30개가 따다다다다다닥 해야 도는 거잖아. 근데 얘랑 딱 붙어 있는 20개짜리 어떻게 해야 돼? 이미 20까지. 20번 돌고 10개 남으니까 반 바퀴 더 도는 거야. 그래서 1과 2분의 1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자동차 바퀴는 10개야. 그러면 그냥 3바퀴 돌아야 된다. 바퀴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지. 따라서 앞쪽 기어가 작은 톱니바퀴와 맞물릴 때가 큰 톱니바퀴와 맞물릴 때보다 회전수가 크기 때문에 속도는 더 빨라진답니다. 이것도 인과고 언제? 작은 톱니바퀴와 맞물릴 때. 그럼 우리는 옆에 저거 정리할 수 있지. 속도가 언제 커지냐고. 자, 멀고 큰 애랑 부딪히면은 연결되면은 속도가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네. 작은 톱니바퀴와 맞물릴 때 빠르다네. 그치? 저거 내려가고 가깝고 작은 애랑 되면은 회전수가 올라가니까 속도도 올라간다. 증가한다. 라고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두 개의 비례 반비례 관계를 알면은 훨씬 쉽지. 자, 앞뒤 기어와 체인으로 연결되지 않는 체인 없는 자전거도 있대요. 앞에 실컷 체인 얘기를 했는데 체인이 없는 애도 있어. 그럼 어떻게? 체인 대신 샤프트를 이용하여 바퀴를 돌릴 수 있는 구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페달을 밟으면 앞쪽 톱니바퀴가 돌면서 이와 비스듬히 맞물려 샤프트가 돌게 된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동력을 얘기해. 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샤프트 돌면서 이와 맞물린 뒤쪽 톱니바퀴에 힘을 전달하므로 뒤쪽 톱니바퀴 없이 돌게 된다. 이 자전거는 체인이 없기 때문에 운행 중에 체인이 벗겨지거나 바지가 체인에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다. 자, 인과의 방식을 사용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뭘 얘기해? 장점. 체인이 벗겨지거나 바지가 체인에 말려 들어간 위험이 없는. 샤프트를 쓰는 자전거의 장점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쭉 정리가 되는 게
2문단은 힘에 관련된 거, 3문단은 속도에 관련된 거, 4문단은 체인이 없는 자전거에 대한 내용 이렇게 딱딱딱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들였으니까 아마 문제를 푸셨겠죠? 자, 1번 몇 번 하셨어요? 네? 자, 미끼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거 1번 자전거의 변속기에 적용된 과학적 원리 거리가 멀어지면은 1번이 아니에요. 힘이 세지고 그러니까 다시 보자고 힘이 세지고 문제 크기가 작아지면은 회전수가 많아져서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였잖아. 그게 과학적 원리죠. 2번은 자전거 변속기의 문제점이 뭔데? 변속기. 그렇지. 뭐가 문제가 있었어 자전거에는? 문제점이 있었잖아 앞에. 아 그렇지. 그거는 이제 체인 있는 거에서 문제점이었고 변속기가 예. 힘이 고정 기어일 땐 거잖아. 그러니까 기어 변속기 없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근데 변속기가 있으면은 문제점이 없어지는 해결책이잖아. 야, 변속기가 문제점의 해결책이었잖아. 자, 그래서 적어드렸죠. 그래서 이 문제점이 아니라는 거. 해결책이었다는 거. 사실 진짜는 2번 문제죠. 2번 문제를 풀 수 있어야 우리가 본문 내용을 이해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2번을 몇 번 하셨어요? 5번이죠, 5번. 자, 5번이 어디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힘으로 페달을 밟을 경우 자전거의 체인이 C에 걸려있을 때보다 D에 걸려있을 때 자전거의 속도가 더 빠르다. 여기 보면은 속도 얘기가 나왔잖아. 속도는 무엇에 비례한데? 회전수. 회전수에 비례한대요. 근데 회전수가 많으려면 얘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 예, 작아야 되죠. 작은, 가까운, 거기서 올라갔으니까. 그럼 봐봐봐. B랑 C 중에 어떤 게 작아? C가 작은데 C에 걸렸을 때보다 B에 걸렸을 때 자전거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돼 있으니까 틀린 거지. 이거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작아요. 여기 걸렸어. 위에 걸렸으면 안 된다고. 그럼 느려진다는 거야. 그래서 1단이다. 맞아. 그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기억에 대한 설명. 기억이 뭔데요? 체인홈 자전거.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몇 번 했어? 뭐, 풀었으면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성찬이가 2번이래요. 뭐라고? 그럼 2번 보자. 자, 페달을 밟을 때 작용한 힘이 샤프트를 통해 밑바퀴에 전해준다. 이거 있을까 없을까? 자, 페달을 밟으면서 샤프트가 돌게 되고 샤프트가 힘을 전달한대요, 뒤에. 그러면 샤프트 통해서 힘 전달하는 거 맞죠?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2번은 맞는 내용이었고 3번이죠, 3번. 샤프트 앞부의 회전 속도가 샤프트 뒷부의 회전 속도가 높다. 야, 3번은 왜 틀렸어, 그러면? 그치? 이 속도 얘기가 회전 속도, 회전수 나왔어, 안 나왔어? 지금 구동력 얘기만 나오고 회전수 속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알속도 정보라는 거.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체크하셨으면 잘 하신 겁니다. 잘 하셨고요. 또 넘어가서 앞부분보다 훨씬 쉬운 거야, 이거. 훨씬 쉬운 내용입니다. 양장에서 무선차까지 재체계 발전 있죠? 우리가 이게 사실 제목이 없다고 생각하고 봐야 되는데 제목이 있으니까 이왕 보자면 재책이란 건 책을 만드는 거거든. 책을 만드는 것이 발전이래. 그러면 무슨 구성으로 다 나올 확률이 높을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대상이 발전하는가? 어떤 특성이 생기는가? 무슨 구성? 진행적. 그건 소설이고요. 시간을 통과한다고. 공식. 공시적 구성. 로 보면은 기술의 발전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크게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얘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4분을 드릴 테니까 읽고 분석해서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도 5번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 자료가 있단 말이야. 각 그림 자료가 어떤 걸 설명하는지 파악을 잘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봤어? 시간 더 필요해? 좀 더? 좀만 더 드리겠습니다. 1분. 같이 보자. 자, 그러니까 좀 내용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1문단에서 뭐가 나와? 중심화제가 나오겠죠. 찾았니? 뭘까? 1문단에서 중심화제. 뭔데? 종이. 예, 재택 기술의 발달이라는 게 나오죠. 그럼 왜 이게 중심화제가 되는지 처음 봅시다. 종이가 개발되기 전 인류는 동물의 뼈나 양피지 등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해왔다. 하지만 이건 뭐 알겠지만 하지만 역적 같은 데는 뒷부분이 더 중요하다. 앞부분에 저거 쓸모 있어 없어? 사실 쓸모 없는 정보예요. 담긴 정보량에 비해 부피가 방대하였고 그로 인해 보존과 가독에 어려움을 겪었다. 자 이거는 위에 말한 뼈나 양피지에 쓴 것에 대한 단점이잖아. 단점이야 즉 단계라는 거지 단계.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거야. 문제점이. 그러니까 문제점. 뼈나 양지에 글을 쓰는 것에 대한 문제점. 그런데 잠시만. 종이의 개발로 부피가 줄어들면서 종이로 된 책이 주된 그런 매체가 되었고 누가 종이 개발했어요. 그래서 종이에 주로 쓰게 됐다는 것이. 이것도 인과줄과 책의 보존성과 가독성, 휴대성 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재책 기술 발달이 요구되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필요하게 되었다는 거죠. 요구되었다는 건 필요한 거잖아. 발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재책 기술의 발달이 중심화되라는 걸 알죠. 그리고 위에서 예측했듯이 기술의 발달이라는 건 시간 수준에 따라서 나온 거라서 통시적 구성을 보자고. 자, 서양은 종이책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제지 기술이 동양에 비해 미숙했고 질 나쁜 종이로 책을 제작해야 했기에 책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 필요했다. 합니다. 그럼 자 일단 시기가 나오죠. 언제가 나와? 종이책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오죠. 그때는 뭐가 필요했어? 책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이 필요했답니다. 튼튼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표지에 가죽을 씌우거나 나무판을 덧대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이를 양장이라고 한다. 자, 1번 방법 양장. 그래서 뭐 하는 거? 표지에 가죽을 씌우거나 나무판을 덧대는 방법. 이거. 그럼 이제 양장이라는 게 뭐냐? 내집기와 표지 제작을 따로 한 후에 합치는 방법인데요. 근데 내집 묶기, 표지 제작 그걸 잘 모르겠으니까 이 사람도 설명을 할 거라는 거야. 여기서. 자, 내지는 안쪽 종이라는 뜻이야. 실내기 방식을 활용해 실로 단단히 묶고 표지는 판지에 천이나 가죽 등의 마감 재료를 접착하여 만든답니다. 표지와 내지를 결합할 때는 책 등과 겹되는 내지 부분에 접착제를 발라 책 등에 붙인다. 또한 내지보다 두껍고 질긴 종이인 면지를 표지와 내지 사이에 접착제를 붙여 이어줌으로써 책의 내구성을 높인다. 표지 부착 후에는 가열한 소막대로 앞뒤 표지의 책등 쪽 가까운 부분을 눌러 홈을 만들어 책의 펼침성이 좋도록 한다. 내가 지금 괄호로 묶은 부분 있지 위에서 아래로
이건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양장이자 앞에 양장 방법이 나왔어. 그 다음에 양장을 무엇을 얘기한 거야? 방법을 쭈르륵 얘기했지. 양장 제작 방법이 될 거고. 그럼 우리는 이 제작 방법에서 어떤 설명 방법 위주로 봐야 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잖아. 그럼 이건 뭔데? 쭈르륵 가는 거. 순서대로 가는 거. 불고 순행 아니지. 레시피 같은 거 있잖아. 음식 만드는 거잖아. 외워 아니지. 과정 과정. 과정이 돼, 과정. 이거 다음에 저거 만들고, 이거 다음에 저거 만들고 하는 거잖아. 그치? 레지를 실백에 묶고, 그 다음에 책등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표지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과정 중심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상 많지만, 여기 보면은 이 문단의 거의 지금 절반 이상이 과정이야. 그럼 여기서는 과정을 문제로 만들어서 낼 수가 있겠구나라고 추측을 하자는 거지. 다음 자 3문단. 18세기 말에, 자, 시간이 옮겨졌어요. 18세기 말이라고. 유럽은 산업혁명으로 인쇄가 기계화되면서 대량 생산을 위한 기반이 갖추어지고 경제의 발전으로 일부 계층에만 국한됐던 독서 인구가 확대되어 재책 기술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해야 했다. 자, 위에서는 책 종이 만드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내구성, 튼튼한 게 위주였다면 얘는 드디어 산업혁명이 됐어. 기계화가 됐잖아. 뭐가 돼?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 됐다고요. 그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해서 재책 기술도 당연히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했어야 됐다는 거지. 이번에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방식의 발전이었다. 시대별로 정리를 하세요. 시대별 특징이 통시적 구성의 특징이니까. 이를 위해 간편하게 철사를 사용해내는 재책 기술이 개발되었는데 처음에는 연매기라고 불리는 기술을 사용했대. 철사를 사용해 매는 재책 기술인 것이. 그러나 연매기는 책장 넘김이 용이하지 않아 가운데 매기라는 중처리 이건 두 번째 주된 방식으로 자리 잡았답니다. 중철은 철사를 사용해 매는 건데 가운데 매기라고도 불린답니다. 중철을 어떻게 만드냐? 인쇄지를 포개 놓고 책장이 접히는 한가운데 부분을 디귿자형 철침을 이용해 메었는데 보통 두 개의 철침으로 표지와 내지를 고정하지만 표지나 내지가 한가운데서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잦아 철침을 4개로 받기도 하였다. 디귿자형이란 건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이걸 많이 봤잖아. 어디서 봤어? 스테이플러. 그거잖아. 누르면은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죠. 그게 중철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중철 방식. 근데 그걸 철사를 사용해서 했다는 거야. 옛날에 스테이플러 그런 게 없었으니까. 중철은 광고지, 팸플릿 등 오랜 보관이 필요 없거나 분량이 적은 인쇄물을 사용해왔으며 중철의 책은 쉽게 펼치거나 넘길 수 있고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간편하게 휴대할 수도 있다. 우리도 많이 쓰니까 이거는 아주 익숙하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였어?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이까지. 이거는 중철의 제작 방법이 되겠지. 그리고 저건 인쇄물을 사용했으니까 이거는 사용처. 어디에 사용했는가? 를 얘기하는 거고 뒤쪽은 쉽게 펼치거나 할 수 있으니까 장점이 된다는 거. 이렇게 시대별 특징을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8세기 말은 중철이란 게 나왔다. 철사를 사용하는 것 같다. 그럼 자, 마지막 어디로 가? 20세기 중반으로 가요. 뭐가 났어? 화학 접착제가 개발되며 무선철이라는 제책 기술이 등장했대. 세 번째, 3번. 무선철. 근데 뭐 때문에 화학 접착제가 개발돼서 무선철이 나왔다는 거지. 이름처럼 실이나 철사 없이 화학 접착제만으로 책을 묶는 방식이에요. 접착제로 붙이는 거야. 이 방법은 자동화 반응의 대량 생산에 더욱 적합했고 생산 단가가 낮아지면서 판매 가격을 낮출 수 있어 책의 대중화에 기여했답니다. 그래서 일종의 장점이다. 대중화에 기여를 했다고 하니까 의의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로 1990년대는 그 뒤입니다. 왜냐면 20세기 중반이 1940년대, 50년대 이런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 뒤에 뭐가 나왔어? 습기 경화형 우레탄 한갈트가 개발되면서 개발 초보다 내구성이 더욱 강화된 책을 만들게 됐답니다. 튼튼한 책을 만들 수 있었다. 무선철 기술은 지금도 계속 보완 발전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오늘날 대부분의 책은 무선철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도 가장 편하게 철사 묶을 필요도 없고 막 위에 양장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뭘 해? 접착제만 붙이면 되니까 당연히 이걸 많이 쓰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치? 이게 힘들지 않을 것 같아. 우리가 정리할 건 뭐다? 아 여기서 책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에서 18세기 말로 내려가고 18세기 말에서 다시 20세기 중반 1990년대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대책 방식을 구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식적 성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죠. 우리 그래도 최근에 몇 주 동안 통시적 구성의 글을 굉장히 많이 봤어가지고 아마 너네도 혼자 할 때도 이거를 충분히 정리를 할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럼 자 문제로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윗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4번 같은 건 내용 일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건 틀리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왜 자세하게 보기만 하면 되니까. 자, 4번 답 뭐야? 그렇지. 자, 누가 다 4번이라고 찍었니? 뭐라고? 누가 5번이라고 다 자, 그럼 5번만 보자. 산업혁명이 재책 기술에 끼친 영향 언제 나올까? 산업혁명이란 말 우리 봤었잖아. 8세기만. 어디서 18세기 말에 산업혁명으로 인쇄가 기계화됐대. 그래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었대요. 뭐도 책도. 단순히 물건만 대량 생산하는 게 아니라 책도 대량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영향을 끼친 거니까 여기 이쪽. 이해돼? 뭔 말인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자 5번. 사실 이런 문제가 중요하죠. 양장에 따라 제작한 책의 단면이래요. 그럼 기억부터 미음까지 우리는 이름을 쓰실 수가 있겠네. 자, 기억은 이름이 뭐야? 찾아봐봐. 그 양장 거기서 과정에서 기억의 이름이 뭘까? 그렇지. 책 등, 진짜 책의 등인 거야. 뒤쪽이잖아? 책 등. 그거예요. 그럼 니은은 뭘까? 홈. 마지막에 우리가 펼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게 책이 이렇게 동그랗다고 생각해봐봐. 그럼 얘가 잘 안 펼쳐질 거 아니야. 우리 책 처음 받을 때 뭐 해? 이거 대고 접는 거, 서 긋는 거 접잖아. 그게 홈인 거야. 그게 홈의 역할인 거야. 야, 그거 하면은 꽃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아무튼, 자, 니은 홈이고, 디귿은 뭔데? 디귿은 표지. 부분. 그다음 리을은 판. 안 돼? 자, 너 붙이는 게 뭐야? 표지랑 지금 내지. 내지. 내지는 여기입니다. 연지. 면지. 더 간단한 면지를 붙여서 얘를 구분한다고 했지. 자, 그러면은 5번의 답이 뭔데요? 적절하지 않은 거랍니다. 이렇게 붙여줬으면 이제 찾겠지. 뭔데? 5번 볼까 그러면? 자, 미음은 실로 묶은 리을을 활용하여 면지를 활용하여 표시가 결합했대. 자, 보자 그러면은 양장에서 자, 양장 내지 묶기와 표지를 따로 한대. 내지는 실매기 방식. 묶었네. 그 다음 어떻게 해? 표지와 내지를 결합할 때는 접착제를 발라 실팽 붙이고 그리고 내지보다 두껍고 질기종인 면지를 붙인대요. 방금 설명 나왔는데 그지? 3번. 이거 5번 아니고 형찬이 5번으로 다 밀었어요, 그냥. 승차 자 3번 디귿은 신매기 중에 리을과 결합했다. 왜 틀렸어 이거? 디귿이 뭔데? 표지래매. 표지 따로 제작하긴 하지. 그러면 리을이 아니라 미음 아니야. 실내기를 통해서 리을과 결합해? 리을과 결합하는 거 어떻게 결합했어? 면지랑 결합하는 거 찾아봐봐 내용. 뭘로 결합한대? 접착제. 그래 접착제를 붙인다잖아. 접착제 붙이고 실맹이가 아니야. 실내기는 뭐에 쓰는 거야? 실내기는 여기 일지 내지할 때. 네, 다음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기는 문집 제작을 위해 재책회사에 전달한 요구사항이다. 윗글과 보기를 고려할 때 재책회사가 제시할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올해 문집 제작을 위한 요구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제작된 문집은 간편하게 말아서 휴대가 가능했지만 표지의 한가운데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대요. 튼튼하지 않았어. 내구성이 없어. 내구성이 낮았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올해는 분량이 100쪽 이상 증가한 점과 분량이 많아 학생들이 오래도록 문집을 보관하고 싶어하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집 제작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 비용 절감이라는 말 나오네. 제안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가장 적절한 거니까 뭐겠어? 5번. 드디어 5번. 이게 답이 나오는 거지. 이게 우리가 재직기술 발전하면서 마지막에 접착제를 붙이는 그 무선철 방식이 지금의 트렌드라고 했죠. 그게 좀 발전하고 있다고. 얘가 심지어 가격도 낮아. 가격도 낮아가지고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일기수 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를 다 읽지, 맨 다 읽지, 과제 조건표 펴보시고, 아, 내신기 같아. 한명 무조건 안 되고 온다. 그럼 이제 들고 오셔야죠. 바람쥐. 다음 주부터 내신 시작이지만 그래도 과제는 하셔야 돼요. 자, 일단 문분모는 40페이지 하시는 거. 그거 뭐냐? 다음 주에는 그거 과제를 해서 그걸 들고 오고 책은 어디서 줄 거야? 그냥 평가 문제집하고 평가문제 그 그거랑 집에 있던 거 다시 그 일단 이거부터 하고 가자. 자, 집에 있는 거라고 이거. 그러니까 그거 들고 오라고. 들고 오라고. 과제지 36에서 37에 있는 이생규장전 라는 재밌는 소설이 있습니다. 고전소설. 이걸 이제 문분도 해오시고요. 장전아. 그 다음에 비분노 페이지 41이겠지. 이거는 과제지 40페이지에 있는 40페이지에 있는 핑 명령어. 그 왜 핑 튀는 거 있잖아. 그 게임할 때 핑 튄다는 거 있지. 그 핑을 얘기하는 거야. 명령어라는 비문학이 있습니다. 요거 두 개를 유문도, 부분도 해오시면 되겠다는 거죠.